무슨 개소리.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 올라간 게 지네들이 그때 그렇게 해서 됐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 8,000을 뚫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어요. 7,688. 왜 8,000까지 뚫었다 이렇게 빠져나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단순하게 주가를 흔들거리는데요. 제가 네. 주식시장 증권회사 입문할 때 지수가 800대 정도, 오. 1000대. 그 꿈에 2000대 얘기했었어요. 그때 꿈에 막 2000. 적립식 투자하면 부자 된다고 했는데 정말 믿으면 부자 됐을 것 같다. 방금 떨어진 예. 건 트럼프가 세게 얘기했어요. 이란에 근데 이제- 대해서. 그래서 쑥 내려갔습니다. 지금 오늘. 예. 주식이 뭐 8천이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세계 지금 뭐 상승률 1위입니다. 8천. 세계적으로도 이거는 거의 뭐 유례가 없는 그런 거죠. 네. 임기 내 5천 달성이 공약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대통령 5천 공약했을 때 다 증권사 동료들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5천이 기본이다 이렇게 시작을 그렇죠. 했어야 되는 저도 거죠. 이제 예, 참 죄송하죠. 말을 외쳤어야 되는데. 근데 정말 웃긴 것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제 올라갔을 때 뭐 이준석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막 웃기는 이야기 했잖아요. 개혁발. 장을 지져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장동혁이가 이거 내도 국민의힘 덕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코스피 올라간 거. 수십조 손실을 불러올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수급 욕심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재명과 민주당은 숟가락 얹을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삼성과 하이닉스지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악착같이 반대했습니다. 우리 당이 끝까지 노력해서 K칩스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 정당의 대표는 지금 본인들이 운입시켰던 대통령이 코스피를 어디까지 추락시켰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까? 개업을 이렇게 했을 당시가 2,300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지수가 8,000을 돌파를 했던 날이에요. 지금 오늘이. 근데 무슨 K칩스법 덕분에 반도체가 호황이 되어서 이 정도까지 왔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지금 비평의 가치를 못 느끼는 주장이라서 뭐 어이가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를 하냐면 아무도 몰랐어요. 반도체가 이렇게 뜰 건지를. 작년 9월까지 몰랐어요. 작년 9월부터 갑자기 쫙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유가 하나예요. 반도체가 AI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추론에 메모리 칩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쇼티지가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쫙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뭐 K칩스 같은 사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젠스랑도 몰랐어요. 이렇게 올라갈지. 자기 스스로 얘기해. 젠스랑도. 야, 나도 몰랐다. 이렇게 올라갈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 알았으면 다들 미리 준비했겠지.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자기가 바보 같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런 자가 국민의힘을 이끄니까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거 다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한데 장동혁 대표가 요즘에 SNS에서도 막 그 좀 짧은 단문 표현으로 재밌게 막 대통령을 조롱하고 막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남겨요. 그게 뭐 극우층을 겨냥한 결집시키는 그런 메시지의 효과를 노리고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자꾸 이재명 대통령 부를 때 대통령자를 빼버리고 이재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강덕수님 저 잡놈은 예의라고는 없네. 정말 내가 잡는 거죠. 일부러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언제부터는 계속 이재명은 그래요. 네, 그게 아마 한 3일 전부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종에 이 선거사무소 개소시기에서 이재명이라고 계속 언급했던 걸 지금도 계속 이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였습니다. 8일 전에 7,000을 돌파했었어요. 예. 근데 오늘 8,000을 또 돌파한 겁니다. 7일 만에 돌파해. 네. 일주일 만에 8,000을 돌파하는 대한민국을 그럼 국민의힘이 이걸 건설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바보가 그런 말을 믿습니까? 얼른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게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계속 한 50점, 60점 평균 이렇게 이제 나오던 애를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불러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해갖고 지금 대학을 못 간다. 나하고 한번 같이 짜보자. 대학을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학습 계획을 다시 짜주고 그렇게 물을 주고 막 키웠더니 한 70점, 80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대학을 가게 되니까 갑자기 지네 부모가 와가지고
이거 다 내가 유치원 때 얘를 조기교육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아이고. 아니 지금 지네들은 5천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8천 됐는데 우리가 옛날에 K칩스법이 뭐래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 국가에서 조금 그 지원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예, 아마 해주고. 제재가 예. 이런 것도 다 풀어주고 이런 거 예, 갖다가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유치원도 안 보낸 거예요,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3년 동안 우리 주가 상승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미국은 30%, 일본은 50%. 그러니까 상대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치에서는 뭐 사실 뭐 시가총액만 따지면 엄청난 거죠. 몇 천조의 상승률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숟가락을 얹는다기보다는 뭐 주조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머니, 그 스마트 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신뢰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도 신뢰하고 특히 그 긴거리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가 조작에 대해서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엄벌을 하다 보니 이런 신뢰성도 있고 그래서 사이클과 모든 것들이 다 맞은 결과가 8천인 것입니다, 지금. 그럼요. 요즘 대단한 법인 줄 알았더니요.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법보다 늘리는 게 골자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장동혁이 저 말을 한 것이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팠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기 발목을 지가 스스로 잡은 거에 뭔 얘기냐. 지금 반도체로 인해서 초과 수익이 생기고 그로 인한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배당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게 근거죠. 저게 근거죠. 그렇죠. 저게 근거죠. 야, 삼성전자 너네들이 종업원만 잘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삼성전자 된 거냐? 정부가 지원해주고 세제도 봐주고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 국민들이 도운 거 없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는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이제 와서 주가 올라간 거를 갖다가 지금 그 법을 만들었다. 이거 무식한 거지, 무식한 거. 무엇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파업이 다가오는데 국민들 아마 여론조사해 보면은 긴급 조정권이라도 발동해서 파업 못하게 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왜? 국민들 마음속에 너네들 수고한 거 있지만 너네들 혼자 오늘날 삼성전자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장동혁이가 지금 K칩스법 이야기한 것은 지 스스로 코에다가 K칩스를 박아 넣는 얘기예요. 아니 그 혹시 말씀하신 그 학부모가 장동혁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또 장동혁. 완전히 그 짝 아닙니까 지금. 야마꽃님 장똥 무슨 개소리냐. 아 장동혁을 장똥이라고 그러는구나. 아니 세종시 가서 똥 얘기도 했잖아요. 그 똥 얘기죠. 똥 똥 얘기 찍어 먹는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 장똥이라고 정말 그러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하세요?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아이고. 왜? 찍어 먹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자빠졌어요. 저질 너무 수준 이하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표현들이 다 너무너무 그냥 수준 이하예요. 딱 그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정도의 수준의 그런 메시지들만 연일 내뱉고 있는데 이게 선거용이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지 않고요. 6월 4일 이후의 상황을 내다본 장동혁 연임을 두고 하는 뭐 일종의 어떤 뭐 선동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저도 대구의 지인이 다 국민의 뭐 3, 40년인데 보수의 기본은 품격이거든요. 조금.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저런 언행, 저 부분에 대해서 연임을 못 합니다. 사실 해보면. 선거 때 보면.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본인이 할 게 없으니 저렇게라도 해야지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인 거죠, 사실. 장동혁이는 이게 눈이 요즘에 완전히 이상해졌잖아요. 우리 성대모사를 잘하면서도 100% 싱크로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친 눈빛을 낼 수가 없는 거야. 나온다. 그럼 되는 거요? 나온다 지금. 그건 너무 선해. 완전 요즘에 보면 눈이 아, 민주당은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충남 서천부터 나와야지. 아, 충남 서천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민주당은 똥을 찍어 먹어봐야 알겠습니까? 아, 근데 눈이 좀 선하네요. 아, 너무 선해요. 근데 요즘에 보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다시 나왔어요. 네. 그 버릇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와서 조금 코 빠져 있다가 다시 그 버릇이 영남에 취해가지고. 예, 이게 사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미국이
제가 장동혁 권력 유지 플랜 스타트라고 좀 봐요. 아. 미국에 간 거부터가 말도 안 되게 왜 미국을 갔잖아요. 좀 미국에 가서 부정선거론 이렇게 막아 이런 것들을 만나고 오면서 국민의힘 그다음에 구글 유튜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결집들을 모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은 이번 선거 아무 신경 안 쓰일 겁니다. 오히려 6월 3일 이후에 지건 이기건 상관없이 자기가 재심을 물어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간악하죠. 저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장동혁 막말 논란이 또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빠졌다.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똥 싸고 뭉개고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자빠졌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거는 그냥 우리 평소에 늘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저희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그동안 방금 들으신 것처럼 GX 표현 비속어기 때문에 잘 안 들리게 처리해 왔는데 들으신 것처럼 장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예. 글쎄요. 저런 표현 안 써도 되잖아요. 비판을 하려면 뭐 다른 품위 있는 언어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저런 언어를 쓸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속어나 막말이 더 부각이 되면서 본연의 비판 메시지가 묻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요. 당장 상대방이죠. 민주당에서는 장 대표에게 바른 언어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국가 수반인 대통령께 거의 반말조로 요즘 일관하고 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저급한 언행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게다가 충청 지역은 일반적으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근데 바로 이 지역 출신인 장 대표가 충청만 찾으면 발언이 더 세진다. 뭐 이런 또 비판도 있는데 오죽하면 같은 충청권 정치인입니다. 성일종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이 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상당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그 야당도 이제 존중할 건 존중하고 공격할 건 공격을 하더라도 품격을 지키고. 예. 얼마 전까지 이선 후퇴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뭐 지금도 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긴 하지만요, 당내에서. 최근의 행보를 쭉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자신감이 붙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본인 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요. 자, 우리 장동혁은 참고로 대통령 호칭 빼고 이야기하는 장 대표 본인도 호칭이 생략된 채 불리는 모습 눈길을 끕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장동혁은 대구나 경북 같은데 돌아다니고 서울 선거 숟가락 얹지 않기. 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눈치 챙기기. 뭐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정치인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치는 언어의 예술이고 말의 예술이다. 그래서 한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민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8,000을 찍으며 역사적인 기록을 달성한 순간을 두고 장동혁이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 주가 상승률은 민망하게도 제로였습니다. 미국이 30% 뛸 때 계엄 시국 당시 지수를 2300선까지 추락시켰던 주범들이 누구입니까? 국힘의 얄팍한 법 하나만으로 코스피가 상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선 넘은 발언으로 어떻게든 무임승차해보려는 발버둥과 정작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국민배당제에는 악착같이 반대하면서 생색은 혼자 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 주주 환원 정책과 주가 조작 엄벌로 쌓은 신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건 야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 석자에서 대통령자를 빼가며 조롱 섞인 단문이나 날리는 품격 없는 정치, 지방선거로 국민들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해주세요.